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만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너는 착한 아이구나.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 이 말은 훗날 아이가 아무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저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만 성장하도록 만든다. 반복적인 말에는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힘이 있다. 착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무엇인지, 아직 자신만의 기준이 없는 아이에게는 특히 그렇다. 주변에서 들리는 부모나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준을 세우기도 전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쇠뇌당한 아이는 그 말을 무조건 따르며 살게 된다. 성인이 되어 더 큰 세상을 만나면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닫는다. 그렇게 착한 아이로만 살다가 터져버린 사람을 주변에서 또 상담을 통해서 만났다.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야만 착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두텁게 자리 잡아서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 감춰왔다가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린 채 나오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옳다고 믿었던 게 전부 잘못된 일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 이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타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버리라고 조언하지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휘둘릴 대로 휘둘려 버려 진정한 자신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을 자꾸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했을 거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뚜렷한 존재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나다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지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하루하루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를 부여하지 않도록 나만의 단단한 성을 세우는 일이다. 그 일을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왜 가치관을 일찍부터 세우지 못했을까? 라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동기를 제대로 알기 전부터 넘치는 기대를 받아왔다. 누구라도 가까운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을 거다. 이제라도 진정한 자신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는 건 넘치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러니 바뀌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나답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마음을 쏟으면 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당신을 낯설게 보거나 만류에도 흔들리지 말자. 더는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무조건 그 생각이 옳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라는 걸 의심하지 말고 그 시절의 착한 아이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내 기준에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한다. 삶은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내 계획을 방해하기도 하고 타인이 방해하기도 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이다. 그러니 그 당연한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평소에 마음을 다잡는 게 필요하다. 내 계획은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이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걸 받아들여도 너무 자주 생기는 때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이해해야 하고 감수해야 하니 당연히 짜증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봤자 내 기분만 안 좋아질 뿐이다. 그러니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참는 게 낫다. 내 기분대로 저질러 버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참는 건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저 분풀이만 될 뿐이니까. 바꿀 수 없는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정이 요동치면 이어서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계획이 틀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오늘의 나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나를 둘러싼 틀을 깨부수기.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 시선을 의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나 타인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그 시간은 고작 몇 분도 안 될 거다. 또한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한다 해도 그 잠깐의 몇 마디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 주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시선에 얽매이게 된다. 동시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만든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올가맨다는 뜻이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우왕좌왕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자신을 가둔 틀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자물쇠를 열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꿀 것이 아니라 자물쇠 자체를 과감하게 부술 줄도 알아야 한다.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자물쇠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자물쇠도 전부 당신의 것은 아니니까. 나는 나와 평생 함께 산다. 그러니까 가장 믿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이어야 한다. 그 말은 곧 내가 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내면의 평화가 중요하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쉽게 당황하고 작은 일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에 마음이 평온하면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겪든 대처 방법부터가 유연하다. 내면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한다. 1.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오래 두지 말자. 2. 타인이 보인 잠깐의 미움 때문에 나를 오래 미워하지 말자. 3. 누군가 나를 미워해봤자, 안 좋게 생각해봤자 내가 노력하며 살아온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4. 나는 나를 잠깐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타인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평정심을 찾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다. 여기서 말하는 차단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외면과 무시다.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나는 종종 낮에 경험한 부끄러운 상황을 자기 전에 곱씹으며 흔히 말하는 이불킥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상황을 본 사람들은 이미 까먹고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안심이 필요할 때 정말 사람들이 그 일을 잊어버렸을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대답이 돌아오든 물어본 사람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안심시키는 평화의 둑을 쌓기 바란다. 언제 어디서든 당신 시간의 주인이 당신이기를. 감정의 기본값. 오랫동안 비슷한 감정과 기분을 기본값으로 느끼며 살아가다 보면 또 느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정의 주체성이다. 생각, 걱정, 잡념이 많은 건 타고난 기질의 영향이 크다. 그걸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록이나 명상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걸 넘어서 걱정과 그런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에서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놔둘 줄 알아야 하고 끝에서야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기분이 들 때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행복이 발견하는 자의 몫이듯 우리의 모든 기분도 마찬가지다. 느끼는 사람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 힘든 시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가볍고 밝은 기분이 찾아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즐기자. 그건 온전히 나를 위해 찾아온 행운 같은 거니까. 특히 힘든 시기를 오래 보낸 사람일수록 자신의 밝은 기분을 의심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마음이 이미 힘든 시기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데 스스로 의심하며 막아버린다면 조금 열렸던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누리지 못할 기분은 없다. 그러니 좋은 기분이 들 때는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기분이 찾아왔을 땐 언제든 떠나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자.